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메이저 옥션 프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옥션하고 서울옥션 순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옥션을 바라보게 되면은 랏 1번이 슈무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슈무 작가님 같은 경우는 요즘 웬만하면은 거의 1000까지는 비딩이 되고 한 900 정도까지 이제 진행이 됐던 경우가 있는데 슈무 작가님 작품 찾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지금 상해에서 또 개인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작품 또 제가 실물로 가서 보고 왔는데 역시나 슈무 작가님의 작품 중에서는 크기도 좀 괜찮은 편이고 퀄리티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정칼 작가님. 정칼 작가님이 거의 이번에 메이저 옥션에 빠지지 않고 요즘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비딩이 얼마가 안 붙는 거냐? 뭐 그렇지도 않아요. 거의 뭐 이 정도 작품이면은 그래도 한 1000 후반, 2000 초반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칼 작가님의 이런 뭔가 흑백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다 보니까 한번 지켜보면 좋을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영주 작가님의 20호 작품. 정영주 작가님이 정말 신기한 게 찾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작품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뭐 해외에 있는 작품까지 막 구해보고 뭐 이러한 상황이긴 한데 요즘 아무래도 비딩이 좀 많이 붙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작품 자체는 글쎄요, 뭐 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골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작품 자체는 막 에이스라고 보긴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정영주 작가님의 작품이다 보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찾아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배 작가님의 6호. 이배 작가님의 6호도 도상을 또 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거의 2000 중반대까지 비딩을 했었던 그러한 탐나는 작품이 또 있는 반면 뭐 그렇지 않은 작품들도 있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은 작품 같은 경우는 1000 초반에 이제 낙찰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작품은 뭐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긴 한데 얼마까지 한번 가는지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광영 작가님. 정광영 작가님이 저번에 나왔을 때 이제 시작가가 너무 낮았단 말이에요. 1500만 원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시작가는 낮았지만 결국 최종 가격은 비슷하게 비딩이 되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그런지 시작가를 2500만 원으로 1000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뭐 그래도 어차피 비딩되는 최종 가격은 비슷할 거라 한 3000 초반 정도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김창렬 작가님의 물방울들만 가득하게 모여있는 도상. 김창렬 작가님의 뭐 다양한 시리즈가 있지만 아무래도 많이 선호하는 그러한 작품들이 바로 이 물방울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작품들인데요. 이거는 연도에 떠나서도 꽤나 인기 작품이다 보니까 20호가 많게는 6000, 7000까지도 비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15호인데 글쎄요, 이 작품도 그래도 한 5000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이 나왔는데 이 작품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거의 2000 초중반에 판매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호황 때쯤 왔을 때는 한 4, 5천까지 이제 넘어가게 되고 지금은 그 사익격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과연 얼마 정도로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을 찾을 때 이러한 형태의 작품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랜만에 일본 작가님 카가 작가님의 작품이 나왔습니다. 작품 자체는 굉장히 소품이에요. 근데 가격은 소품 같지 않게 약간 가격이 나가죠. 제가 기억하는 거는 작년에 홍콩 아트바자를 갔을 때 카가 작가님의 작품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뭐 카가 작가님의 그쵸 에이스급인 토끼가 있기는 한데 그런 뭐 금박이나 이러한 약간 시그니처가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뭐 과연 어느 정도로 낙찰이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국내에서 카가 작가님의 시장이 어느 정도인지도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실제로 국내에서 전시가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아트 페어 이거 옥션을 통해서 뭐 얼마나 나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유카 작가님의 대형 작품이 나왔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예전에 한번 봤던 작품이기는 한데 보통 마유카 작가님의 100호 작품 중에 이러한 형태가 나오면은 그래도 한 1억 정도는 왔다 갔다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요즘 시장이 아무래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1억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좋은 작품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시토모 나라의 드로잉 작품이 이렇게 한 점 나왔습니다. 요시토모 나라 같은 경우는 흑백 드로잉이 있고 칼라 드로잉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칼라 드로잉에서도 인물이 꽉 차 있는 드로잉이 꽤나 값비싸게 나가는 형태가 되는데 글쎄요, 시작가가 제 생각엔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2억 5천이면은 2억 5천에 수수료 하게 되면은 거의 3억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리세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리세일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물론 이 작품은 A급 작품이 맞아요. 근데 이 작품과 비견되는 작품들이 한 2억 중반, 2억 후반에도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글쎄요, 과연 이게 원비딩으로 끝나고 좀 더 올라갈지 한번 그건 저도 좀 지켜보는, 시장을 좀 지켜보는 의미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옥승철 작가님의 또 이러한 감정이 표현있는 작품들이 왔는데 이 작품을 저도 어디서 많이 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삼청동에 있는 갤러리에서 전시가 됐던 작품이에요. 그 갤러리 대표님의 작품인지 아니면 갤러리 대표님이 판매를 해가지고 나왔는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요즘 꾸준히 옥승철 작가님의 작품이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고 비딩도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예전만큼 솔직히 폭발적인 비딩이 일어나지 않는 거는 뭐 상황적으로 맞긴 하지만 그래도 뭐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 거고 옥승철 작가님도 지금 갤러리를 계속 찾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갤러리로 가시기를 또 한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임미령 작가님의 백호 작품이 또 나왔습니다. 임미령 작가님 같은 경우는 루이비통이 작품을 이렇게 매입하는 걸로 꽤나 유명한 그러한 작가님이죠. 임미령 작가님의 백호 저도 실물로 지금 보고 왔는데 작품이 꽤나 좋더라고요. 임미령 작가님의 백호 작품은 좀처럼 나오지 않는 작품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비딩이 될지 저 또한 좀 궁금하고 갤러리가는 한 2,500 정도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한 1,500이면은 원비딩만 해도 1,800 정도잖아요. 그래도 한 2, 3비딩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백호가 크기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박소보 작가님의 오랜만에 소품이 또 나왔습니다. 박소보 작가님의 큰 작품은 예전에 비해서 가격이 내려오긴 했는데 이러한 소품은 그래도 좀 가격 방어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빨간 색상이 들어간 그러한 도상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로 판매가 될지 저도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고 이러한 박서부 소품 저도 지금 찾고 있거든요. 혹시 그래서 있는 분들은 여기 첫 번째 댓글을 좀 살펴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배 작가님의 미디엄 작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크기가 다 큰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30호에 조금 작은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비딩이 어느 정도 될지 좀 궁금하긴 한데 이배 작가님이 아무래도 신작 붓질 그리고 블러부터 시리즈가 꽤나 인기가 많고 많은 분들이 그 다음을 미디움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한번 모르겠어요. 저도 뭐 모두 정답을 아는 건 아니지만 한번 살펴보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배 작가님의 거의 200호 정도 되는 붓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 이 도상을 봤을 때는 도상이 기존 도상하고 다르게 약간 좀 혼탁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실물을 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역시 이배 작가님은 실물을 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실물이 주는 그 위압감, 그 압도적인 느낌이 정말 좋았거든요. 제가 영상도 같이 한번 띄워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직접 찾아가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는 걸 너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이즈 체킹을 무조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보시고 비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배 작가님의 미디엄 작품 중에 인기 있는 시리즈가 이런 동글뱅이 시리즈랑 이러한 막대기가 있는 게 이 미디엄에서 A급 작품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꽤나 좋은 도상이 이번에 나왔다. 과연 얼마 정도 비딩이 될지 궁금하긴 한데 또 미디엄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억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유영국 작가님의 25호 작품이 나왔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나왔던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비딩이 뭐 아주 나쁘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때랑 지금이랑 유영국 작가님의 갤러리가가 꽤나 많이 올랐거든요. 30호 기준으로 했을 때 30호가 거의 7억에서 8억 정도 합니다. 물론 옥션 가격은 3억에서 4억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해서 수수료 하면은 뭐 3억 후반, 4억 초반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보통 유영국 작가님의 이제 작품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한 약간 보존 상태 그런 것들이 꽤나 좀 예민한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작품은 제가 실물로 가서 봤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별 탈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비딩하실 분들은 꼭 직접 살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K옥션 메이저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지금부터 서울옥션 메이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둘 다 다녀오지 않았겠습니까?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랏이 이제 김선우 작가님의 동글뱅이 작품입니다. 김선우 작가님은 당장 내일 이제 그 산타마리아 노벨라라고 하는 향수 회사랑 콜라보를 한 작품의 비딩이 있는데 지금 20호가 1900 그리고 100호가 지금 한
2천 후반까지로 올라가 있거든요. 이 동글뱅이 작품은 뭐 얼마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1000 초중반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배 작가님의 6호 붓질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것도 호불호가 좀 갈리는 그러한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얼마로 나올지 저도 꽤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태임 작가님의 초록색 배경의 작품이 나왔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출품을 한 건데 이 작품을 제가 실물로 봤었거든요. 뭐 실물로 봤을 때는 작품이 꽤나 예뻤습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종현 작가님의 이러한 신작 느낌 나는 작품이 또 나왔는데 하종현 작가님의 이러한 작품을 요즘 구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근데 하종현 작가님, 뭐 하종현 작가님만 아니라 중견 작가님들 다 마찬가지인데 갤러리가랑 옥션가랑 리세일가랑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사시는 분들이 특히 하종현 작가님 같은 경우는 좀 조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역시나 이배 작가님의 백호 붓질이 또 나왔습니다. 40호 판화로 나와 있는 작품하고 꽤나 비슷하게 생긴 그러한 작품인데 실물로 봤을 때는 이 작품도 꽤나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시작가가 1억 5천이니까 구매하게 되면 1억 8천. 솔직히 가격이 막 가성비가 엄청 좋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정말 이배 작가님의 붓질을 보게 되면은 취향을 너무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단정 지을 순 없고, 그래서 분명 이런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서울 옥션, K 옥션 다 합쳐가지고 정말 좋게 봤던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김창렬 작가님의 작품을 워낙에 좋아하는 것도 막 있는데 예전에 제주도 미술관에 갔을 때 김창렬 작가님의 최초의 물방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 작품의 배경도 검정 색깔, 그리고 검정 색깔에 가운데 물방울 하나가 있는 그러한 그림이었는데 약간 그 작품을 연상시키는 저에게 좀 연상을 주는 그러한 작품이었습니다. 작품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 2000년 970년도 그런 초반 작품은 아니긴 한데 이런 검정색 작품을 굉장히 오랜만에 봤던 것 같아요. 크기도 꽤나 컸고 시작가는 2억인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게 봤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로카쿠 작품이 또 한 점이 나왔습니다. 로카쿠 작품 중에는 로카쿠도 또 메인 도상이 들어간 메인 캐릭터가 들어간 작품들이 아무래도 인기가 많은데 이거는 메인 캐릭터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색감 자체가 워낙 예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얼마나 비딩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앞꽃 대동여지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배웠던 그 대동여지도가 맞습니다. 저도 실제로 가서 보고 왔고요. 서울 옥션 지하 4층에 있는 굉장히 큰 대형 전시관에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원래 보통 미술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옥션에도 나왔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시작가가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미술관이 보관하고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비딩을 하고 말고에 떠나가지고 한번 꼭 방문하셔가지고 보시면은 굉장히 큰 인사이트와 좀 눈이 즐거운 그런 걸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이제 또 K옥션과 서울옥션 메이저를 전체적으로 프리뷰를 진행을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또 다양한 아트페어와 전시들이 쭉 기다리고 있기 전에 이제 마지막 메이저이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좀 라이브를 참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번에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좋게 구매를 하시면 좋겠고, 미술작품 판매 문의나 구매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첫 번째 댓글에 오픈톡방 링크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거기는 막 소통하는 방은 아니고 제가 필요한 작품들 그리고 판매하는 작품들을 리스트업해서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의 문의 정도 받는 톡방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에게 판매 문의, 구매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